17세기 헝가리 제국 체이터 성에 백작 부인 에르제베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고 명문 귀족 출신으로 15살의 어린 나이에 5살 연상의 나더슈디 페렌츠 백작과 결혼했는데요. 그녀가 41살이 되던 해, 이 남편이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전사, 어떡해. 혼자가 됩니다. 희망이. 이 죽은 남편으로부터 체이터 성을 비롯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 에르제베트. 과연 그녀의 다음 행동은 뭐였을까요? 남편이 죽고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 다음 행보는 플렉스죠. 플렉스. 네, 그렇죠. 그때 지한 씨가 생각하실 땐? 뭔가 아직 슬픔에 잠겨서 이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다르다. 생각이 너무 달라. 자, 과연 어느 정도로 황재성 씨와 생각이 비슷한 인물인지 이 보세요, 장성규 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네네. 이 자신의 네. 외모를 꾸미는 것에 돈을 썼습니다. 그렇죠. 일단 플렉스. 그런데 에리제베트 부인에게는 특별한 미모 유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였어요. 피로 목욕을 하는 거였죠. 사람? 사람이 피. 그녀가 왜 대체 이런 기행을 벌이게 된 걸까요? 어린 시절부터 사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에르제베트.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40을 넘겨 훅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녀가 이 빗질을 하다가 실수로 그녀의 머리카락이 엉켰는지 잡아당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녀의 손에는 큰 반지가 껴있더랬죠. 반지에 긁혀 하녀 얼굴이 찢어지면서 백작 부인의 얼굴까지 피가 팍 튀긴 거죠. 더러워. 아이고. 자, 이렇게 더럽다고 했는데 거울을 보며 얼굴에 피를 닦아내던 백작 부인의 눈이 번뜩입니다. 뭐야? 이 피가 묻었던 피부에 생기가 도는 게 보였던 겁니다. 순간 그녀는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젊은 피가 젊음을 준다. 이후 이 젊은 피에 집착하게 된 백작 부인. 그녀는 젊은 피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무고한 소녀들을 죽여서 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한 씨 또래의 소녀들인 거죠. 진짜 그녀의 수법은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할 정도입니다. 일자리를 준다고 꼬셔서 마을의 젊은 소녀들을 성으로 데려옵니다. 세 장의 가두죠. 세 장에 왜? 자, 이 세 장은요,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다닥다닥 박혀 있습니다. 쇠로 만든. 그럼 안에서 소녀가 조금만 움직여도 세 장이 흔들리면서 쇠꼬챙이에 찔려 피가 흐르게 되겠죠. 이 에르제베트는 세 장에서 흘러내리는 소녀의 피를 받아서 그 피로 목욕을 합니다. 미쳤어. 그러던 어느 날 잡혀왔던 한 소녀가 어렵게 도망을 치죠. 그리고 당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당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백작 부인의 체이터성을 급습하는데 네. 성 안엔요, 희생된 소녀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심지어는 토막난 시체들도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아니 토막난 시체까지 나왔는데 더 놀라운 게 있다고? 백작 부인의 일기였습니다. 그게 왜요? 이 일기장에는 범행 일지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는데 날짜별로 살해한 소녀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무슨 취미야? 사이코패스네. 그 명단에는 무려 650명. 뭐야. 헝가리 제국은 에르제베트 백작 부인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하지만 귀족은 사형에 처할 수
없다라는 당시 법에 따라 죽을 같은 때까지 성탑에 갇히는 종신형을 받게 되죠. 너무 약하다. 약하죠? 네. 근데 이 종신형이 죽는 이만 못한 차라리 사형당하는 게 나을 뻔한 형벌이었습니다. 뭘까? 왜요? 식사를 넣어주는 구멍 외에는 모든 게 밀폐된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성탑의 꼭대기 독방에 갇혀서 잘했다, 잘했다. 서서히 잘했다. 이건 잘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했다, 잘했다. 고통스러워야 더 되는데. 고통스럽게 갔어야 되는데. 이 에르제베트 바토리 백작 부인,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여성 연쇄 살인마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기네스북.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죠. 그런데 그로부터 370여 년 뒤인 1985년 네. 헝가리의 역사학자 나기 라질로가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에르제베트 백작 부인은 연쇄 살인마가 아닙니다. 아이, 갑자기 뭐야? 낚은 거야? 그는 일단 그 근거로 재판 기록을 제시하게 됩니다. 원래 재판 기록에는 죄명과 범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데 에르제베트의 경우 죄명, 마녀. 마녀? 끝.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아, 17세기면 마녀 사냥이 아직도 있을 시기인가? 예, 예, 예. 좀 뭔가 이상하죠. 떨떠름합니다.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압수했던 피해자의 명단이 적힌 아까 말했던 에르제베트의 일기장인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와, 대박. 보셨죠?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뭐라고요? 네? 결정적인 증거물인 그 일기장이 법정을 비롯해서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뭐야? 그러니까 즉 증거 없이 말로만 일기장에 650명의 희생자 명단이 있었다라고 한 거죠. 어머, 대박. 그런데 또 그뿐만이 대박.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한 마을의 평균 인구수가 약 500명 정도였는데요. 아무리 큰 마을도 2,00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네. 근데 거기다가 어린 소녀만 650명? 그러네. 100번 양보해가지고 큰 마을이어서 2,000명이 산다고 해요. 근데 650명 인구의 4분의 1이 갑자기 실종이 됐는데 그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이 주장은 진짜 신빙성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야. 그녀는 대체 왜 연쇄 살인마가 된 것일까요? 누구죠? 이 아저씨 누구예요? 자, 이 사람 에르제베트 백작 부인의 사촌 오빠 마티아스가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겁니다. 이 마티아스는 당시 헝가리 제국의 국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촌 여동생인 에르제베트와 은밀히 또? 자주 만났습니다. 사촌 오빠랑 네, 그들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르제베트, 조금만 더. 국왕폐하, 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더 이상 돈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 뭐야. 채무 관계였잖아. 자, 헝가리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의 이 계속된 침략으로 전쟁을 치르느라 막대한 전쟁 자금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국왕 마티아스는 엄청난 유산을 받은 백작 부인에게 돈을 빌렸고 그 빚이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빚 안 갚으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국왕은 그녀에게 진 빚을 갚지 않고 네.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비책을 찾게 됩니다. 바로 에르제베트를 없앤 소녀들의 피로 목욕하는 연쇄 살인마로 물려 전 재산을 압수당하고 갇히게 된 거죠. 딱하다. 그래야지 돈은 나라의 귀속이 되니까. 그래서 마녀로 몰아서 죽였구나. 그렇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이고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지금까지 증거도 없이 이 정황과 소문만으로 희대의 악녀로 남게 된 에르제베트 바토리 부인의 이야기였습니다.